제29장 첫 번째 승진. 그는 그의 시대를 알고 그가 사는 지방을 알았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부호가 됐다. 선구자에서 대성당의 사건 이래 줄리앙은 깊은 생각에 잠겨서 아직 꿈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아 보였는데 어느 날 아침 엄하기 짝이 없는 삐라르 사제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베르나르 사제로부터 자네를 칭찬한 편지가 와 있다. 이거야. 너희 품행에 대해선 자네도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어. 자네는 표면상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실은 아주 경솔하고 소홀한 자라고 해도 좋을 정도지. 그런데 지금까지 본 바에 의하면 성품은 아주 훌륭하고 고결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머리도 월등하게 뛰어난 것 같아 배고 말이야. 즉 나는 자네의 속에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번떡임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15년 동안 근무해왔지만 드디어 나도 이 학교를 떠나게 됐다. 나의 실수는 학생들을 자유로 방임해 두었다는 것, 즉 자네가 고해 때 얘기해준 비밀 결사의 건에 대해서도 그것을 보호도 하지 않고 단속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 여기를 떠나기 전에 자네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하네. 자네 방에서 발견된 아망다 비네라는 수치인 이름으로 예의 밀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미 2달 전에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자네에겐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말이지. 자네를 신약 및 구약 성서의 복습 교사로 임명한다. 줄리앙은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고 무릎을 꿇고 앉아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생각했으나 결국은 보다 더 마음속에서 우러난 충동에 몸을 맡겨버리고 말았다. 그는 삐라르 사제 앞으로 걸어가 그의 손을 잡고서 자기 입술에 갖다 댄 것이다. 뭔가 이 짓은. 교장은 기분이 상한 듯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런데 줄리앙의 눈은 그 동작 이상의 것을 얘기하고 있었다. 삐라르 사제는 오랫동안 인정의 기미와 접촉하는 습관을 잃어버린 사람인 듯 아주 놀라운 표정으로 줄리앙을 쏘아보았다. 이 주시는 교장의 본심을 폭로하고 있었다. 이윽고 말하는 억양이 달라졌다. 아니, 사실은 나도 자네 일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물론 그것은 절대로 나의 본의가 아니다. 나는 공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누구에 대해서도 증오나 애정을 품어서는 안 된다. 자네 장래에는 여러 가지 갓난 신고가 많겠지. 아무래도 자네에겐 속인들로 하여금 반감을 품게 하는 구석이 있는 것 같다. 자네에겐 항상 질투와 중상이 따라다니리라. 천주님의 뜻으로 자네가 어디로 가게 되든 동료들은 반드시 자네를 증오의 눈길로 볼 게다. 동료가 자네에게 호의를 품은 척 하더라도 그것은 한층 더 분명하게 자네를 배반하기 위해서일 뿐일 거야. 그것을 피할 방법은 단 한 가지 밖에는 없다. 오로지 천주님에게 매달릴 뿐이다. 천주님은 자네 자부심을 징별하시기 위해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을 주신 것이네. 행동은 고결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보기에 그것만이 자네가 구제될 수 있는 길이야. 자네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로 참된 길을 계속 걷는다면 조만간에 자네의 적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말 걸세. 줄리앙은 호의가 어린 말을 듣지 못하게 된지 벌써 오래다. 그가 약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해도 관대하게 보아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리라. 그는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다. 삐라르 사제도 두 팔을 벌려 그를 안았다. 그 일순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다시 없이 감미로운 것이었다. 줄리앙은 기쁨에 취해 있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승진이었고 그 승진에서 얻을 수 있는 특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몇 달 동안 전혀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또한 예외 없이 수다스럽고 구역질 날 정도의 학우들과 항상 코를 맞대고 지내온 생활을 생각하면 그 특전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 그들이 외치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섬세한 사람이라면 기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마음껏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게 된 이 시골뜨기들은 그 기쁨을 조용히 맛볼 생각 같은 것은 꿈에도 하지 못하고 목청껏 외치지 않으면 기쁨을 흠뻑 맛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것이다. 줄리앙은 다른 신학생들보다 1시간 늦어서 단지 홀로 또는 극히 작은 인원수만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정원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척이 없는 시간 같은 때 산보할 수도 있었다. 줄리앙은 전처럼 여러 사람에게 미움을 받지 않게 된 것을 깨닫고 그것이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오히려 반대로 미움이 더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누구든지 말을 그루지 말았으면 하는 그의 엄밀한 소망은 남의 눈에도 너무나 뚜렷했고 그 때문에 많은 적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제 그것을 바보 같은 오만 불손의 표현이라고 보는 자는 없어졌다. 주위의 비천한 무리들에게는 줄리앙의 높은 지위로 볼 때 그것이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정오는 눈에 띄게 열버졌다. 이번에 그의 학생이 된 무리 중 최연소자들이 특히 그러해서 줄리앙도 그들을 아주 정중하게 다루었다. 이었고 그의 편이 되는 자까지 나와 줄리앙을 마르틴 루터라고 부르는 것은 되먹지 않은 일이라고 하기까지 되었다. 그러나 적이니 편이니 해본들 무슨 소용이랴. 이것저것 다 추악한 한마디로 다 할 수 있고 그 의도 속에 절실한 것이 숨어 있는 만큼 한층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게 될 뿐이었다. 하지만 민중이 도덕상의 스승으로서 우러러보는 인물은 이 자들 외에는 달리 없다. 그들이 없으면 민중은 어찌 될 것인가? 언젠가 신문이 신부를 대신할 날이 올 것인가? 줄리앙이 새로운 권위를 획득한 이래로 교장은 제3자가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그에게 얘기를 걸지 않으려고 신경을 썼다. 이것은 교장에게도 그 제자에게도 현명한 방법이었지만 그것에는 무엇보다도 우선 시련이 있었다. 엄격한 장세니스트인 삐라르 사제에게는 불변의 신조가 있었다. 유능한 사나이라고 본다면 그 사나이가 욕망하는 모든 것,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 앞에 장애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으리라. 만약 그의 재능이 진짜라면 그는 그 장애를 뒤집어 엎든가 피해서 돌아가든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마침 사냥철이었다. 풋개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줄리앙의 부모가 기부하는 것이라며 사슴과 산돼지 한 마리씩을 신학교로 보내왔다. 죽은 짐승은 주방과 식당 사이의 통로에 놓여졌다.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오는 신학생들은 모두 이것을 보았다. 그야말로 호기심의 표적이었다. 아무리 죽었다고는 하나 산돼지의 모습은 나이 어린 무리들을 무섭게 만들었고 그들은 살그머니 이빨을 만져보거나 했다. 일주일 동안은 온통 그 얘기뿐이었다. 그 선물로 인해서 줄리앙의 가정은 존경받을 만한 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졌고 그때까지의 질투와 선망은 완전히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았다. 재산 때문에 그는 우월한 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샤제를 비롯해서 신학생 중의 수재들이 앞을 다투어 그에게 호의를 베풀게 되었다. 재산가인 양친을 갖고 있으면서 왜 지금까지 그것을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하마터면 돈에 대한 경의를 빼놓을 뻔하지 않았는가? 하고 불평까지 늘어놓을 것 같은 기세였다. 마침 그때 징병검사가 행해졌는데 신학생이라는 자격에 의해서 줄리앙은 검사를 면제받았다. 이 일로 하여 줄리앙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20년 전이라면 나에게 영적인 생애가 시작될 시기인데 그 기회도 이것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린 셈인가. 어느 날 홀로 신학교의 교정을 산보하고 있자니 교정을 애워싼 담장에 손질을 하고 있는 석공들의 얘기가 문득 귀에 들려왔다. 쩌쩌 갔다 와야겠지. 또 징병검사야. 그 사람의 시대에는 대단했었지. 석공이 장교가 되고 장군까지 됐단 말이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하여간 가보란 말이야. 가는 것은 거지뿐이야. 먹을 수 있는 놈은 모조리 제 고향에 남아있거든. 가난뱅이로 태어난 자는 언제까지나 가난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소문은 정말일까? 그 사람은 죽었다는데 다른 석공이 물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모두 부자들 뿐이야. 바보 같은 놈들. 놈들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 아주 위대한 분이야.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잘 돼 갔는데 그런데 부하인 원수들에게 배반당한 거지. 정말 지독한 놈들이야. 이 대화는 줄리앙의 마음을 어느 정도인가 위로했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한숨과 함께 그는 몇 번이나 엎조렸다. 백성의 기억에 남는 이는 오직 한 분, 이 제왕이리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